진짜 아끼던 전자기기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먹통이 드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완전 좌절스럽잖아요. 화면은 그냥 까맣고 버튼을 막 눌러봐도 아무 반응도 없고 이거 그냥 버려야 하나 싶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고장났네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그 수많은 기기들 있잖아요. 정말로 되살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문제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회로 전체가 다 타버린 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부품 딱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범인을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비밀병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멀티미터, 줄여서 DMM이라고도 하죠. 이 도구 하나만 있으면요, 마치 의사가 청진기 하나로 우리 몸속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잡한 회로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멀티미터가 뭘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줘요. 첫째, 이 전기 제대로 흐르고 있어? 둘째, 혹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놈은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길이 뚝 끊어지진 않았어? 바로 이 세 가지만 확인할 수 있어도 고장난 전자기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를 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표를 좀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데 멀티미터의 핵심 기능들을 아주 간단하게 딱 요약해놨죠. 막 외계어처럼 보이는 이 기호들 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각각 저항, 다이오드, 커패시터 같은 특정 부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종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것만 알아도 벌써 절반은 온 겁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 은근히 고장이 잦은 부품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퓨즈랑 저항입니다. 먼저 퓨즈. 이 친구의 역할은 아주 명확해요. 진짜 회로의 보디가드라고 생각하시면 깡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센 전류가 팍 하고 들어와서 더 비싸고 중요한 부품들이 다 망가지는 걸 막으려고 자기가 먼저 희생해서 딱 끊어지는 거죠. 아주 의리 있는 친구예요. 퓨즈 테스트하는 건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그냥 멀티미터 다이얼을 보면 이렇게 스피커처럼 생긴 그림이 있거든요. 삐 소리 나는 모드, 거기로 맞추시고요. 퓨즈 양쪽 끝에다가 측정하는 침, 그러니까 탐침을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아느냐? 핵심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만약 멀티미터에서 삐 하고 소리가 길게 나면 그건 퓨즈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정상!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난다. 그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방금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신 거예요. 오케이, 다음 타자. 바로 저항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회로에서 전류가 막 너무 많이 흐르지 않도록 말 그대로 저항을 해서 전기 흐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물세기를 조절하는 수도꼭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저항 테스트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멀티미터 다이얼을 이번엔 옴 기호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저항 양쪽 끝에 탐침을 딱 대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 숫자가 뜰 거예요. 그 숫자를 읽어서 저항 몸체에 표시된 원래 값이랑 비교만 해보면 됩니다. 이건 뭐 합격, 불합격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화면에 뜬 측정값이 저항의 원래 값이랑 비슷하다? 그럼 정상, 통과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OL이라고 뜨거나 이건 길이 끊어졌다, 오픈 루프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0에 아주 가까운 값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 저항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전기의 방향과 저장을 관리하는 약간 더 똑똑한 부품 두 가지를 만나볼게요. 지금부터 조금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먼저 다이오드. 이 녀석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그냥 전기를 위한 일방통행 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가게 하고 역주행은 어림도 없죠.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니까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테스트도 당연히 2번 해봐야겠죠. 먼저 정방향으로, 그러니까 길이 열린 쪽으로 탐침을 연결해서 값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엔 탐침을 반대로 연결해서 역주행이 진짜 안 되는지 역방향 값도 확인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건강한 다이오드는요, 이 일방통행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한쪽 방향으로는 작은 전압값,
예를 들면 0.5V 같은 값이 딱 뜨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통행 금지 사인이죠. OL이 떠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양쪽 다 뻥 뚫려 있거나 양쪽 다 꽉 막혀 있으면 그건 불량인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안전 경고입니다. 바로 커패시터인데요. 특히 좀 덩치가 크다 싶은 녀석들은요. 전원을 꺼도 한동안 정말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는 전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지거나 테스트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렇게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되었다면 테스트 자체는 간단합니다. 멀티미터 다이얼을 F, 패럿 기호에 맞추고요. 탐침을 커패시터 다리에 연결하세요. 그리고 화면에 뜨는 값이 커패시터 몸체에 큼지막하게 쓰여있는 그 값이랑 비슷한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테스트 결과를 항상 100% 정확하게 만들어줄 진짜 전문가들의 프로팁, 이른바 황금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부품을 회로에 그냥 꽂아둔 채로 테스트했는데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멀티미터가 보낸 테스트 신호가 우리가 재려는 부품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연결된 다른 길, 그러니까 다른 부품들한테로 슬쩍 새어나가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우회도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수들이 절대 잊지 않는 황금률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진단을 원한다면 반드시 부품을 회로에서 떼어내서 혼자 있을 때 측정하라.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오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장의 원인을 직접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식과 도구를 갖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 고장난 기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가장 먼저 되살려보고 싶으신가요?